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치 미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치 미분 중에서 차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1차 미분은, 그러니까 1차 도함수는 차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유도는 테일러 다항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여러분들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잠깐 이렇게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일러 다항식의 정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1 플러스 1 기존의 테일러 다항식에서 x1에서의 값을 표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전향차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f의 xi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 이 다음 거를 테일러 다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값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자기 원함수,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현재 값을 뺀 거에다가 f의 x를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 분의 또 이 다음 값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반복하게 되겠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거는 요 1차 도함수이기 때문에 1차 도함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f의 1차 미분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연두색으로 박스를 친 부분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절단 오차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단 오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단 오차가 테일러 다항식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1차 근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분을 차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 현재의 f값,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함수값을 서로 빼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격을 빼주게 되면은 이게 1차 근사한 미분값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2차 식을 마찬가지로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앞에 있는 거를, 앞에 했던 그 1차 미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현재 f의 i 값, 그 다음에 fi 플러스 1, 그 다음 값까지, 그러니까 세 개의 값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점 xi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i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i 플러스 2까지, 자,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봤던 부분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현재 그 fi 값, 여기에서 두 칸 떨어진 지점의 값을 또 테일러 다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간격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간격이 h였으니까 하나 더 건너뛴 걸 보면은 2h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격은 2h가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또 2h의 제곱, 2h의 세제곱이 되고요. 나머지는 바뀌는 건 없죠. 자, 이 간격만 바뀌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목적은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자, 요게 구할 수 있도록, 자, 유도를 해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은, 2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1차 도함수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현재 값에서 두 칸 떨어진 값의 함수값에다가 빼기 2에 이 다음 값에 대한 다음 값의 함수값을 두 배로 곱해준 걸 빼주게 된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요 항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 항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머지는 절단 오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2차 전향차분식을 가지고 2차 전향차분식, 그러니까 현재 값에서 다다음 값까지
두 개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2차 미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2차 미분은 어떻게 계산되냐? 자, 일단은 간격을 제곱을 해준 걸 나눠주고,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두 칸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음 칸의 거는 두 배를 해가지고 빼주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2차 전향차분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오차로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전향차분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2차 후향차분식하고 2차 중앙차분식까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유도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고 결과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h 제곱은 다 똑같이 간격을 제곱한 거는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 값에 대한 순서, 요것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향차분식으로 할지 후향차분식으로 할지 중앙차분식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냥 전향차분식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2차 미분도 구할 수 있고 3차 미분도 구할 수 있고 4차, 5차 이렇게 미분을 계속 구할 수가 있죠.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은 요 h 부분, 간격의 부분이 계속 거듭제곱 형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2차 차분을 유도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차적으로 3차에서 4차 이상 되는 고차 수치 미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치 미분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연산자라고, 차분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차분 연산자는 뭐냐면은, 자, 여기 fx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 현재 값 f의 xi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의 함수값을 f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가로치고 x 뭐 i 플러스 1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너무 계속 쓰려고 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간략해서 쓰는 게, 어차피 가로 x i 플러스 1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f의 i 플러스 1 i,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더 하나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델타를 붙여줘가지고 이 델타의 f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다음 값하고 현재 값을 뺀 함수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분 연산자를 이렇게 위로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연산자는 전향 차분 연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현재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전 값하고의 함수값의 차이, 자, 그거는 후향 차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그 2차 차분, 3차 차분, 4차 차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델타를 두 번 한 거는 펑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하고 비슷한 형식인데, 두 번 이거를 전향 차분을 수행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 하라는 거는 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해가지고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보게 되면은 요 차분되어 있는 거를 델타 x라고 하는 게 fi 플러스 1 빼기 fi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델타의 i 플러스 1이 되고, 이 부분은 델타의 fi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차분 연산자니까 결국은 이 차분하고 이 차분을 서로 뺀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이 부분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차분 두 개 앞에 있는 차분에다가 두 개 앞에 있는 함수값에다가 이 다음 값을 두 배란 걸 빼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을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앞에가 봤듯이 우리 2차 전향 차분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2차 전향 차분식이 있고 2차 후향 차분식이 있는데, 2차 전향 차분식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h 제곱을 나눠주는데 제가 하나 여기서 빼먹고 설명 안 한 게 요 차분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간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차분 연산자를 사용을 한 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곱해줘야지 차분식이 된다 라고, 그러니까 차분식하고 차분한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차분에 대한 미분을 도함수를 구할 경우에는 간격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2차 전향 차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래서 h 제곱이 나눠지게 된 거고, 자, 이 부분은 델타에 두 번 미분해라, 두 번 델타를 하라 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차분식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3차, 4차, 5차, 6차 차분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델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n을 합니다. 그럼 n을 하면 얘가 몇 차 차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몇 차 차분을 좀 풀어서 쓰게 되면은 델타 큰 가로하고 델타의 n-1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n차 전향 차분식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차분 n차의 차분 표현을 가지고 n차 전향 차분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n차 미분은 dx의 n 그 다음에 d의 n의 f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듯이 요 함수를 n차 미분을 해라, n번 미분을 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차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저기 간격의 n승 그 다음에 요 델타를 n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현재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 매트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분을 계산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1차 미분의 차분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차분을 구해봤죠.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함수에서는 요 diff라고 하는 명령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diff라고 하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또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차분 연산자를 이용한 앞항하고 뒷항의 그 차분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246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diff 해가지고 2468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차분을 그냥 저희가 손으로 구하게 되면은 2468에서 자, 요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4에서 2를 빼면은 h는 2가 되겠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 입력 벡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차분 횟수를 정해주게 되면은 요 차분 횟수가 1이면은 델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분 횟수가 2면은 델타가 2번 들어가는 거고, 차분 횟수가 3이면은 델타가 3번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경우가 델타가 1번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좀 잘못했네요. x 간격은 h고 그 다음에 y 값인 거죠. y 값, 요 결과값, x 값은 좌표고 y는 이제 요 함수 값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 함수 값은 3976으로 되어 있는데, 자, 3976의 차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하고 현재 값을 서로 빼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3에서 6을 빼면은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에서 7을 빼게 되면은 7에서 9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6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게 보게 되냐면은 델타 y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델타 제타 2의 델타 두 번 차분의 y는 어떻게 구해주냐? 자, 여기서 한 번씩 더 한 번 빼주게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6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차분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1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번 차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어,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분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0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차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번이 한계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차분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은 한 번 차분을 하게 되면은 항은 세 개만 남게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2차 차분을 하게 되면은 항이 두 개 남게 되고 3차 차분을 하게 되면은 항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항식의 x에 n승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n승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소가 4개가 있다. 원소가 4개 있을 경우에는 차분이 3차 차분까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는 전향 차분하고 휴양 차분을 계산할 때 여기 보게 되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향 차분, 후양 차분이 있는데 전향 차분 공식하고 후양 차분 공식을 넣었을 때 결과는 여기 보기에는 3967을 가지고 전향 차분을 하든 후양 차분을 하든 6-2,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 전향 차분이나 후양 차분 하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나눠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향 차분하고 후양 차분하고 앞에하고 뒤에 거를 빼는 건 같은데 들어가는 순서가 다르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i x의 좌표인 거죠. x의 좌표가 2, 4, 6, 8이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y 값이 3, 9, 7, 6이 있다고 치면은 자, 전향 차분으로 했을 때 x의 2에 해당되는 값의 차분의 결과는 여기 6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후양 차분은 어떻게 돼요? 후양 차분은 또 현재 값에서 전의 값을 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양 차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첫 번째 원소 부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럼 6은 어디에 들어가냐? 자, 여기 있는 4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향 차분하고 후양 차분은 원소끼리 빼는 건 같은데 그 뺀 결과가 몇 번째에 들어가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 차분은 여기 6, -2, -1로 가고 전향 차분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의 값은 없게 되는 거죠. 자, 후양 차분 같은 거는 처음 시작할 때 값은 없고 저 끝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차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얘기했던 간격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간격이 보게 되면은 1이 아니고 여기서는 x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 4, 6, 8로 되어 있으니까 간격이 2씩 나눠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분의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 계수를 구할 경우에는 자, 6에다가 2를 나눈 3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분 계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전향 차분일 경우에는 앞에 위치하고 후양 차분일 때는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앙 차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 차분은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뒤에 값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 차분일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때 값이 없고 그 다음에 양 끝에 값이 없게 됩니다. 대신 가운데 값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중앙 차분이니까 요만큼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요 현재 값이 하고 뒤에 값이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계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h만큼 나눠주게 되면은 자, 이 위치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 되고 이 위치에서의 미분계수는 -0.75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전향 차분하고 중앙 차분하고 후양 차분을 비교하게 되면요. 중앙 차분이 전향 차분은 후양 차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차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 차분 여기 중앙 차분의 값이 4하고 6일 때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전향 차분의 4일 때, 후양 차분의 4일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향 차분일 때 4의 지점에서 이 4의 지점에서 미분계수는 -1로 계산이 됩니다. 자, 후양 차분일 때는 미분계수가 3으로 계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전향차분하고 후향차분은 어쨌든 오차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중앙차분의 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차분이 왜 전향차분 후향차분에 비해서 조금 더 오차가 적냐? 전향차분이 마이너스 1, 후향차분이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뭔가 값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중앙차분은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가운데 1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차분이 조금 더 이 큰 흔들리는 범위 안에 이 가운데 값이 있기 때문에 더 오차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향차분의 6에 대한 값을 봤을 때도 여기는 0.5로 계산되는데 후향차분에서는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중앙차분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값인 0.75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보다는 0.75가 이 사이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오차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차는 5의 h, 그 다음에 후향차분도 5의 h가 되는데 중앙차분은 5의 h 제곱. 자 그래서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오차가 적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오차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습 시간에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수치 적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수치 적분,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적분이 또 하나의 악몽 중에 하나겠죠. 미분하고 적분. 자 그 중에 적분에 대한 내용인데, 수치 적분은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적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분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연구한 게 여기 수치 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 적분 중에 세 가지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하나는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용한 적분 방법, 그 다음에 하나는 심슨 적분식이라는, 심슨이라는 사람이 적분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적분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우스 부적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분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역도 함수 아니면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적분을 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x가 x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fx가 x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구간이 부정적분일 경우에는 자 fx dx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2분의 1 x 제곱이 나와서 여기다가 만약에 구간이 정적분일 경우에는 구간이 추가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구간부터 구간까지, 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요 fx가 있는데, fx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요 fx를 여기 있는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공식을 좀 외워야 되고 법칙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역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었고,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정답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 시스템,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제 진짜 숫자를 갖고 접근해야 될 경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동작을 이제 파악하려고 해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이 뭔지 모르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인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점만 찍힌 거를 보고 이게 탄젠트야? 그렇게 아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였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이 적분을 구하려면은 원래 시스템인 fx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fx를 모르면은 fx도 모르는데 어떻게 역도함수를 구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이 시스템의 특성이 결국은 fx라는 얘기인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그걸 아는 경우에는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수치 해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거를 적분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각 지점의 값을 관찰, 그 다음에 측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지만 원래 시스템의 동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값만 가지고, 야, 그냥 이 정도 값이지 않을까, 원래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값을 근사하는 방법이 수치 해석을 통한 적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얘가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적분이라는 게 결국은 면적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할 때 가장 그래프만 가지고 원래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적분을 구하는 거는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요 수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적분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죠. 자, 하나는 폐쇄 형태, 그 다음에 하나는 개방 형태라고 해가지고, 자, 개방 형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거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관찰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5개의 관찰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5개의 지점을 관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요 면적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요 사다리꼴이 아니고 요 직육면체? 아니,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으로 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은 0.2에다가 0.4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 0.2 곱하기 0.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지점에 0.2 떨어진 0.4 지점에서 관찰을 했어요. 측정을 했어. 자, 그 상태에서 이 다음 점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또 직사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요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긴 또 어떻게 돼요? 0.2 곱하기, 자, 요 면적은 0.6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5개의 지점을 관찰했으면은 요 5개의 지점에 각각의 구간 거리에다가 측정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적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은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 요 곡선을 모르기 때문에 요 점만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요 곡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값. 필요 없는 값이라서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5개의 지점만 가지고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렵죠. 왜? 요 면적만큼이 오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보게 되면은 요 방향은 이 지점에서 그래프의 바깥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폐쇄 형태라고 합니다. 자, 왜 폐쇄 형태라고 하냐면은, 자, 계산할 때 요 그 처음 지점하고 끝 지점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지점의 영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방 형태라고 있는데, 자,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자, 개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 지점을 여기서는 좀 앞에가 듬성듬성 5개의 지점을 측정했으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점을 12개를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간격은 한 0.1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0.1만큼 측정을 했는데 앞에 이쪽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안쪽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안짝 방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지점의 값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지점하고 끝의 지점의 값이 포함되지 않는 형태는 개방 형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자, 이 지점을 가지고 그래프에서 바깥쪽 지점이냐 안쪽 지점이냐 그걸 출발을 해가지고 맨 끝에 서로 양 끝에 점이 포함이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폐쇄 형태 그 다음에 처음하고 끝의 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 형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근데 개방 형태든 폐쇄 형태든 이제 이것보다는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눈에 딱 봐도 어느 게 좀 오차가 적어 보입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간격이 좁을수록 측정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측정을 세부적으로 많이 할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여기 뉴턴 코츠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폐쇄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i가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개방 형태는 i가 1부터 n-1까지 자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한다고 쳐요. 그럼 측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뭔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관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간거리를 분석하고 싶어. 그럴 거면 측정할 때 폐쇄 형태로 할 거면은 처음부터 측정을 해야겠죠. 시작할 때부터. 자 그때 그럴 경우에는 폐쇄 형태로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개방 형태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처음 값을 측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부터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값을 측정할 필요도 없겠죠. 마지막 값도 굳이 포함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수치적으로 적분을 구하는 거는 오차가 어쨌든 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차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적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아이디어에서 되게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였죠. 자,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직각인 요 삼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구해서 면적을 구한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좀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이 오차인데, 자, 그럼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 요게 보니까 사다리꼴이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자, 여기서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자, 원래 선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왜냐면 여기 있는 fx가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이제 긋게 되면은 자, 요 면적이 결국은 요 사다리꼴을 의미하는 거겠죠? 형태가.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을 한 게 사다리꼴 공식을 이용한 적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구간이 있으면은 AB의 1차 선형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근사를 하는 방법인데 요 두 지점만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요 1차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 사다리꼴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A하고 B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다리꼴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요거의 2분의 1이 되는 게 사다리꼴의 공식이겠죠. 자,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여기만큼이 FA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F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F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면적은 B 빼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FA 더하기 FB가 되겠죠. 거기에 요 직사각형이 구한 거를 2분의 1로 한 거니까 이렇게 2분의 1 하게 되면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사다리꼴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게 여기에 적분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A, B를 지나니까 요 지점에 1차 선형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자,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죠. 두 지점이 있을 때 두 지점에 선을 잇는 요 1차 함수를 만드는 공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식대로 이걸 전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fx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적분하려고 에는 fx의 dx, 자, 면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 봤던 이 사다리꼴의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적분식은 b 빼기 a에 그 다음에 2분의 fa 더하기 fb,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도함수를 안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측정값밖에 없기 때문에 fx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값이 fa하고 fb만 있으니까 요 측정값만 가지고 요 면적을 이렇게 구한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따가도 지금 가우스 부적법 할 때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측정값만으로, 그러니까 측정값만이라는 거는 fx의 결과인 거죠. 그 결과만으로 이렇게 면적을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다리꼴의 공식을 앞에까지는 쉬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간격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자,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 두 지점이 있는데요. 요 두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만 걷으니까 오차는 이 부분이 되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차를 좀 더 줄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중간 지점 C 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C점을 측정을 하면은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두 번 이제 거서 두 개의 사다리꼴을 이렇게 더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세 지점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측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오차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만 봐도 아까 오차는 이만큼이었는데 새로 만든 이 점을 하나 더 측정을 했을 경우에 오차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만큼만 오차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요만큼의 오차를 좀 더 덜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세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A부터 B 구간까지 있는데 B부터 C까지, 그 다음에 C부터 A까지, 자,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사다리꼴 공식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구간을 잘게 나눈다.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오차가 줄어들어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자, 공식이 이 정도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두 지점을 측정을 해. 그래서 그 두 지점의 그러니까 시간, 보통 일반적인 x축이 시간이니까 x축을 측정을 한 다음에 x축에 서로 그 값을 빼. 그 다음에 y축의 값은 서로 더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눠. 그거를 구간별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요 사다리꼴을 이용한 적분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계 n개의 지점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로 값들을 뺀 다음에 그러니까 구간의 간격이죠. 간격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어떤 뭐 특정한 규칙 없이 뭐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한 번 찍고 아니면은 뭐 어디 한눈 팔다가 한 번 찍고 되게 이렇게 시간에 봤을 때 간격이 불규칙적으로 그 찍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측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사다리꼴 공식은 이 두 가지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계산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A, B, C 간격이 동일한 경우, 자, 그거 보게 되면은 B 빼기 C도 같고 C 빼기 A도 같게 되는 거잖아요. 요 시간 간격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놨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요 B 빼기 C나 C 빼기 A를 간격 H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할 때도 간격이 동일하게 될 때 계산이 쉬워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적분에서도 간격을 동일하게 측정을 할 때 계산 부분에서 상당히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간격을 이렇게 동일하게 맞췄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있는 공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전개해 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C 부분은 지금 동일하게 겹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C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공식을 H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양 끝점에 측정한 값,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은 절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간격을 곱하고 그거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요 사다리꼴의 공식을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사다리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다 이렇게 더할 필요 없이 간격을 동일하게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 해가지고 A, B 구간을 C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만 해봤는데, 자, 그럼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은 n개의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측정을 했을 때 이 사다리꼴의 공식을 이용한 적분을 일반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n개의 구간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게 되면 2가 있는데 여기 2하고 2 이렇게 다 곱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측정값을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측정값을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간에 있는 측정값들을 다 더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사다리꼴을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밌죠. 자, 그래서 이게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굳이 우리 역도함수를 안 구하고도 요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